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작년 초 저점 이후부터는 꾸준하게 좀 올라주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자, 어쨌든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 그동안 박스권 구간 안에서의 움직임이었는데, 드디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이제 3만원 부근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도 지금의 상승 흐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한 향후 주가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목표가 설정이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익절해 나가면서 목표가 어디까지 봐야 될지, 그리고 물려 계신 분들은 없는 구간인 만큼 딱히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신규 진입 관점에서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팔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거의 뚜렷한 꾸준한 스탠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급등에 자, 개인들은 이제 매도하고 나오는 모습이죠. 차익 실현 혹은 물렸던 분들의 탈출로 보여지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여전히 좀 주워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상승세는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가 이끌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신용 잔고율 보시겠습니다. 1.57% 나오고 있고요. 큰 변동은 없습니다. 뭐 안정적인 수치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어서 공매도 관련해서는 여전히 금지가 됐기 때문에 분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 매출부터 보시겠습니다. 15조, 9조 한번 꺾였다 올라가죠. 10조, 15조, 17조. 자, 그리고 우상향 와중에 작년에 살짝 눌리면서 16조 떨어졌고요. 올해도 살짝 떨어지면서 16조 초반대까지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매출의 반등은 내년부터 일단 예상치가 나오고 있어요. 17조 이런 식으로. 자, 영업이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적자 전환 이후에 흑전 바로 성공을 했고요. 자, 이후에는 이제 1조 1000, 1조 4000 다시 한번 작년에 조금 꺾이면서 1조까지 내려왔고 올해 반등 이어집니다. 그래서 1조 1000 정도, 내년에는 1조 4천 해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회복이 더 빠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당기순이익도 뭐 최근에 눌리긴 했지만 올해부터 다시 한번 반등해주면서 비슷한 흐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작년을 저점으로 해서 올라주고 있는 실적의 상황은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뭐 엄청난 막 드라마틱한 성장 이런 실적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상치긴 합니다만, 그래서 일단 서서히 좀 회복이 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분기에는 3,100에서 1,100 크게 눌렸고요. 4분기에는 2,900에서 2,300 그 폭은 줄였지만 여전히 눌려가는 형세. 자, 1분기에는 3,500에서 3,700 드디어 전년 대비 올라가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전년 대비해서 올라가는 구간에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은 크게 없어 보이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전 분기 대비해서도 꾸준하게 올라주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자, 그래서 실적에서는 뭐 괜찮은 상황이고,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좀 높았죠. 300 초반대, 그리고 200대, 100대 진입. 자,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점 괜찮아 보입니다. 이제는 두 자릿수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는 올해 상황. 자, 99 정도, 그리고 내년에도 조금씩 조금씩 계속 내려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부채 걱정도 이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ROE 보겠습니다. 들쭉날쭉합니다. 좋았을 때 10 정도, 그리고 최근에 다시 내려오면서 회복은 해주고 있지만 다시 아직은 좀 한 자릿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5 정도, 내년에 6. 그래서 점차적인 회복세 기대를 해보면서 두 자릿수 진입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성은 아직은 뭐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아지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EPS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최근에 회복세는 괜찮아 보이고요. 내년에도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당금은 아쉽지만 과거에도 없었고 올해도 없을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PER은 40.63배, PBR은 2.2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이제는 이제 적정 주가 근처까지 올라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제가치 받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거래일에 12%대 급등세가 연출이 됐던 배경입니다. 국내 1위 조선사인 HD현대그룹의 HD한국조선해양이 SMR을 적용한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SMR이 선박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작용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MR은 AI용 데이터 센터에 공급할 전력을 생산할 발전소로 꼽혔는데 AI를 넘어서 조선 사업에도 연동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3일 SMR 규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는 발표도 이제 동사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하는 이 발표는 올해 혁신형 SMR 표준 설계 인가 신청이 있을 예정인데 국내 건설 등을 대비해서 규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 뉴스케일이 설계할 SMR 제작을 담당한 만큼 혁신형 SMR도 이제 동사가 제작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원전 개발을 제기한 베트남이 SMR을 중심으로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소식도 호재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공상부 장관이 지난 12일 열린 8차 국가 전력 계획 조정안 회의에서 현재 확정된 린투 원성 외에도 SMR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이에 동사의 SMR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는 19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11차 전기본을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물론 야당의 거부 또는 고준위 방패장법, 해상풍력특별법, 국가기관 전력망 특별법 심의 때문에 11차 전기본 보고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이번 11차 전기본에서는 이 2038년 SMR 1기 설치 계획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본의 발전기 설치 계획이 명시가 되면 산업부, 전기위원회 등 전력당국이 발전기를 실제로 설치하기 위한 각종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업계의 기대대로 11차 전기본이 19일 국회에 보고가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SMR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고, 자, 19일 산자위 전체 회의가 향후에 이제 동사의 주가 향방을 좀 결정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우리가 19일 날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핵심인 이 천연가스와 원자력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계속해서 수혜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원자력 산업의 성장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요. 미국이 한국의 조선 산업을 선택했던 것처럼 원전 산업에서도 한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원자력 산업의 대장주로서 팀코리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국내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가스터빈 사업의 성장 가능성도 열려 있는데요. 중동과 북미 시장 진출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스터빈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굉장히 호재들이 많이 좀 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일단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게 이유고,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만 이제 보유자분들이 노려보는 구간이지, 이제 들어가서 본격적인 이제 수익을 크게 내겠다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는 자리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반대 의견 드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보유자분들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보유자분들 어떻게 대응하시냐? 먼저 목표 주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표시는 좀 힘들겠는데 3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35,000원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노려보시고, 그럼 익절을 언제부터 시작을 하냐? 자, 지금부터는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일부 여러분들이 챙겨 놓으시고, 뭐 334 이런 식으로 분할로 가셔도 되고, 좀 더 안전하게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50% 절반 줄이고 나머지 절반 35,000원까지 노려보던지 이런 식으로 좀 분할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향후에 어쨌든 지금 재료 자체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의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좀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대응해 나가시면서 최종적으로는 일단 35,000원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딱히 없는 구간인 만큼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략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